네, 오늘 시장에서 특징하게 반응하고 있는 종목들 4가지로 저희가 모아서 그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를 함께 나눌 분 유지인베스트의 이정민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4개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먼저 만나보시죠. 네, 심상치 않은 주가 하락을 보이고 있는 셀비온도 있고요. LNC 바이오 오늘 주가 급등세 상당히 무섭습니다. 블록딜 이슈가 있는 하나오션 여기에 엔터주까지 저희가 다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심상치 않은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셀비온을 골라봤습니다. 전날 시장에서 기대치에 못 미친 전립선암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넥스트마켓에서부터 주가 그쵸.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도대체 데이터 결과가 어떻게 나왔길래 주가가 이렇게 심각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시장의 기대치보다 좀 낮았다는 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것들이 객관적 반응률, 그다음에 완전 관회율, 그다음에 부분 반응률입니다. 네, 일단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린다라면은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객관적 반응률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ORR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발표에 의하면 35.9%에서 36% 정도를 이제 사측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6월 발표 중간 분석 결과 대비해가지고 이제 객관적 반응률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 하락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는 얼추 그래도 40%대는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보다는 많이 낮은 수치를 발표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에서도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제가 좀 안에 내용을 세부적으로 뜯어봤더니 중간 분석에서 이제 그 부분 반응이라고 하죠. 평가된 환자 6명이 일단은 제외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중도 탈락한 환자가 5명이 최종 분석에 포함되면서 이제 객관적 반응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측에서는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측에서는 또한 올해 4분기에 최종 임상 결과 보고서를 수령한 이후에 이제 조건부 허가 신청을 이제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밝히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퓨처캔과 많이 좀 비교를 하고 있죠. 그래서 퓨처캔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객관적 반응률 같은 경우에는 60%대를 나타냈었습니다. 단 이제 퓨처캔 같은 경우에는 환자 수가 셀비온 대비해서는 굉장히 작았습니다. 이제 셀비온 같은 경우에는 78명의 환자 수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냈는데 퓨처캔 같은 경우 15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작은 모집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치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퓨처캠과 좀 비교 분석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셀비온과 퓨처캠이 하고 있는 치료제는 원리 자체가 조금은 다른 거죠, 이사님.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이제 비교 분석이 되는 이유는 하필 또 퓨처캠이 국내 3상 시험 계획서 승인 소식이 나오면서 좀 비교 분석이 됐던 건데 일단은 지금 원리 자체는 다르기는 하지만 셀비온과 퓨처캠을 같이 묶어서 보기보다는 따로 떼놓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묶어서 보기에는 일단은 같은 전립선암과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고 있다는 부분 같은 부분이지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셀비온의 주가가 하락하니까 바로 퓨처캠의 주가가 갭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서로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립선암과 관련되어 가지고 셀비온의 그 방식은요. PDG 펫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일반적으로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포보다 훨씬 활성도가 높죠. 그러다 보니 포도당 대사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세포보다 포도당 대사가 활발한 부분에 이제 PDG를 많이 흡수한다는 부분에 회사가 착안을 해가지고 영상을 더 밝게 보이게 하는 방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셀비온의 강점이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퓨처캠 방식 같은 경우에는 PSMA라는 단백질이 많이 발현되는 게 바로 전립선 암세포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립선 암세포 표면에 PSMA에 이제 일정 물질을 좀 묻혀가지고 암세포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게 장점으로 현재 현업에 계신 분들이 보고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두 회사 모두 방식의 차이가 약간은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이야기만 들었을 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퓨처캠 방식이 훨씬 이제 전립선 암에는 특화되어 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요. 일단은 진단 측면에서는 퓨처캠 방식이 분명 우수한 건 맞지만 그만큼 단가가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나중에 실제로 시판이 되었을 때 시장에서 평가할 부분인 거고 당장 주가적인 측면만 놓고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퓨처캠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고 결국 셀비온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영향을 오늘 주가가 오로지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교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퓨처캠과 셀비온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중간값이 후퇴하면서 오늘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셀비온 같은 경우에는 주주분들 입장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상황을. 사실 2개월 이내에 이제 네. 고가권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을 좀 겪고 계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2개월 이내에 그래도 주가 폭이 꽤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손절 타임은 이미 저는 놓쳤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신규 진입을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121선이 저는 다시 한번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21선 이하에서 분할로 좀 모아 나가시는 방향이 훨씬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측에서도 밝혔다시피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최종 임상 결과를 이제 수령할 예정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죠. 그 이후에 어쨌든 사측에서는 이제 허가 신청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허가 신청까지는 별다른 무리가 없다라면 승인이 날 것으로 현재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 일정에 대해서도 회사 측에서 공시를 통해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더 임상 과정이 진행되는지 이 여부가 주가 방향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포인트 첫 번째 종목은 셀비온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LNC 바이오입니다. 네. 제2의 파마 리서치라는 표현이 솔직히 좀 너무 이제 올드해서 다른 표현을 그렇죠. 찾고 싶기는 한데 지금 리투오가 리쥬란보다 뭐 효과가 더 좋다 이런 얘기가 SNS를 통해서 많이 나왔고 네. 또 뭐 품절 사태까지 빚고 있다 이런 얘기가 SNS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혹시 리투오 아세요? 저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러냐면 맞아보신 적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네. 리토어 같은 경우는 워낙 스레드나 아니면 X에서 이제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피드백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린다라면은 제가 사실 121선 그 이제 부근 3% 이내에 들어오면 알람이 오도록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당연히 매수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을 보니까 살짝 좀 배가 아픈데요. 일단 지금 현재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리쥬란, 그 다음에 주베룩, 리투오 이렇게 세 가지 품목이 가장 많이 서로 비교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리투오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리쥬란은 보통 이 효과가 6개월 이내에 간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그 리투오 같은 경우 6개월 이상 지금 지속이 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증 같은 경우에는 얼굴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리쥬란이 리투오보다는 조금 더 아프다라고 합니다. 단 이제 성형외과 원장님들 말에 의하면은요, 이제 리투오 같은 경우는 이마 부위가 특히 아프다라고 현재 피드백이 많은 편이고요.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리쥬란은 ECC 단위로 보통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리투오는 한 팩 기준으로 이제 거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딱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가격은 거의 비등비등하다라고 현재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결국에 효과가 더 오래가는 리투오를 이제 소비자들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미용 시장에 경쟁자가 생겼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한테는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잘 보신다라면은 파마 리서치도 어쨌든 지금 현재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미용 시장 전체적인 캐파 자체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오히려 품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LNC 바이오와 휴메딕스가 협력해서 출시한 이 리투오가 이슈가 되면서 휴메딕스도 솔직히 같이 그렇죠. 동반 상승을 네. 하고 있잖아요. 파마 리서치, LNC 바이오, 휴메딕스 3자 대전의 구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현 구간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좀 매력 있다라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LNC 바이오와 일단은 우리가 휴메딕스부터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같은 묶음이죠. 같은 네. 제품에 엮여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평가는 LNC 바이오가 대장주라는 부분을 오늘 확실하게 보여주었죠.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리투오를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휴메딕스보다는 LNC 바이오 쪽으로 이제 그 무게추를 좀 옮겨가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마 리서치와 이제 LNC 바이오를 그럼 우리가 또 놓고 비교를 해야 될 텐데 사실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정폭도 거의 없이 꾸준하게 상승만 하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미 반도체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비교할 때도 항상 절대 강자가 있는데 절대 강자를 깰 만한 경쟁자가 나타나면은 일단은 그
경쟁자가 나타난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무게를 좀 두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향방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은 NC 바이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등록하고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분명 생겼다라고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비록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는 네.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매수 기회를 노려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K뷰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더 이상 K뷰티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근데 오늘 이 발언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주들은 또 딱히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좀 조정을 겪고 있잖아요. 네네. 다시 이 섹터가 가려면 어떤 모멘텀이 더 부각돼야 된다라고 보세요? 일단은 수출 실적이 조금 더 확인을 지금 현재 투자자분들은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월 수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잠정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회사별로 극명한 차이점이 좀 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화장품 섹터가 가기보다는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좀 상승이 나왔다는 게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좋은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섹터가 전반적으로 이제 가는 모습들을 안 보여주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화장품의 날이다 보니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축사를 좋은 내용밖에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요. 립서비스다. 예, 그렇죠. 네. 립서비스 어떻게 보면 코멘트가 좀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 지원금을 어느 정도로 이제 투자를 해주는지를 또 투자자분들께서 은근히 바라시는 부분들이 있었을 건데 그런 내용이 일절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는 오히려 실망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로 나왔다라고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장품주들을 담기에는 너무 이른 거예요? 아니면은 네. 괜찮은 자리인 거예요? 저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다 관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누구나 다 대장주를 사고 싶죠. 근데 또 대장주는 잘 빠지지 않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APR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장 섹터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미용과 관련돼서는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래일 이전, 그러니까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찌라시가 하나 돌았었죠. 뭐 분식회계가 관련되어 가지고 찌라시가 돌다 보니 투매성 물량이 일부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즉각 이제 또 아니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만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 관세에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지금 현재 투자자분들이 전부 다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미리 좀 수출 물량들이 나갔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가권에 또 형성되어 있는 미용주들 같은 경우에는 잘 빠지지 않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분들께서도 그러면은 미리 들어가서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관망세를 좀 지켜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향배가 결정된 다음에 움직여도 늦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는 관망하는 게 맞다라고 시청자분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들 뭐 성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추후에 나올 수출 데이터 더 확인을 해보고 그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세를 하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락하고 있는 종목 하나오션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임팩트 파트너스가 하나오션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라는 공시가 어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현재까지도 주가 5%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에 모두 다 처리를 하게 됐잖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냥 뭐 단순한 차익 실현일까요? 일단은 네. 제가 좀 시세 차익 규모에서 조금 놀랐습니다. 물론 주가가 단기간 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1조 7,629억 원이라는 차익이 발생된 것으로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뉴스에 의하면은 이제 밝히기로는 마스가에 투자하는 금액, 그 다음에 차익금도 상환을 했다. 그 다음에 뭐 우량 사업에 앞으로 투자를 하겠다. 근데 이런 거 다 보통 대기업들이 차익 실현한 다음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네. 근데 또 일정 부분 또 이해는 갑니다.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워낙 큰 돈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어떻게 보면은 블락으로 좀 돌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도 지분 매각을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명분은 있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블락을 돈 금액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107,100원이죠. 그렇다면은 이 금액까지는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은 일단 21선에서는 반등하는 밑꼬리를 달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이렇게 고가권에서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러면 대량 매각으로 하나오션의 주가 부담을 느끼고는 있는데 네. 좀 제한적인 하락에 그칠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향후 하나오션의 주가 방향성에는 이제 어떤 모멘텀이 네. 부각이 돼야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이 하나오션을 바라보시는 분들은요. 네. 여전히 조금만 더 빠져라.
더 빠지면 내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미 무역 협상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협정문이 발표가 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협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지금 현재 그런 수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가지고 결국에 우리나라 정부가 내밀 수 있는 카드는 결국에 조선밖에 없죠. 그리고 그 조선 안에서도 하나오션이 가장 큰 수혜를 입는다는 부분은 이미 주가의 흐름으로 우리가 모두 다 확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런 블락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장기 평선까지 빠져준다라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당근은 결국에 조선밖에 없다는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나오션이 일단은 지금 협상자 중에 하나죠. 근데 이 규모가 자그마치 60조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3,000톤급 잠수함에서는 한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관련되어 가지고는 조금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단기간 안에 많이 빠진다라면은 여전히 적극적으로 매수로 좀 대응해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캐나다 잠수함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지금 향후의 주가 방향성을 판가름 지을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로 꼽히고 있는데 만약에 수주를 따내게 돼요. 세론이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쭉 한 단계 더 레벨업 하게 될까요? 당연히 세론이죠. 세론으로 보세요. 한두 번 해보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론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게요. 이게 트럼프 관련주로 결국에 하나오션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주로 올랐다는 말은 결국에 트럼프의 정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당연히 종목에 대한 열기도 조금씩은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에 수주 물량이 늘어나고 한다라면은 재무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대세적인 상승을 적어도 2, 3년 한 종목이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는 저는 긴 말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세론이라고 하니까 뭔가 배신감을 당한 느낌인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항상 기대감을 많이 안고 정작 뉴스가 나오면 세론으로 반응하는 게 국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종목입니다. 엔터주를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지금 캐치아이가 데뷔 1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조금씩 내면서 엔터주 내에서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더라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엔터주들 분위기가 좋고요. SM과 하이브 동반 2%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캐치아이 모멘텀이 엔터주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을 정도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슈인가요?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캐치아이 처음에 데뷔했을 때 뮤직비디오를 좀 봤었었는데 아무래도 K-팝 가수라고 했는데 한국인이 한 명밖에 없어서 저도 좀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쨌든 캐치아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이제 성공적으로 좀 안착했다라고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이유가 빌보드 차트에서 3주 연속 지금 현재 음원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보통 음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한다라는 뉴스보다는요, 보통 1위에 등극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빠지는 수순을 보통 보였는데 캐치아이 같은 경우는 빌보드 탑백 안에 들고 나서 지금 3주 연속으로 어쨌든 순위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데뷔한 지 지금 겨우 1년 2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평가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스포티파이가 최근에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바로미터로 또 현재 불리고 있죠. 네,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도 월 청취자 수가 현재 2,7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또 한국 투자분들의 눈높이는 이미 BTS에 맞춰져 있죠. 그게 국룰인데 BTS랑 지금 블핑이랑 그 비슷한 수준의 속도를 보이고 있는 걸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현지화에 어느 정도 K-팝이 성공한 사례로 현재 캐치아이를 평가하고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스포티파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8월 데이터 보니까 또 엔터 4사에 합산한 스포티파이 월 청취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더라고요. 이 모멘텀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중국 내 K-팝 공연이 취소되기는 했지만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저는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멘텀은 다 좋아 보이는데 엔터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떠세요, 이사님은? 엔터주와 관련되어 가지고 저는 여전히 너무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하반기가 되면은 당연히 엔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수기에 진입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4분기를 생각을 한다라면 당연히 엔터 섹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하이브가 결국에 대장주고요. 하이브가 얼마나 오르는지에 따라서 전반적인 섹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이브의 움직임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BTS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지속적으로 뉴스가 나왔던 게 BTS 멤버들이 한강에서 조깅하면서 다이어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팬들이 이제 BTS 멤버 찾기 이런 거 한다라고 이제 뉴스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BTS가 공식적으로 하이브에 질의를 해보니까요. 언제 데뷔할지 아직 정해진 건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력하게 지금 현재 26년도 상반기를 현재 그 컴백 시기로 지금 조율이 되는 것으로 현재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당연히 하이브의 주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가 엔터 섹터를 평가할 때요. 음반, 그다음에 음원, 그다음에 공연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 분야 중에서 두 가지를 1등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JYP입니다. JYP가 이제 가성비 좋은 장사를 가장 잘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공매도에 집중적인 이제 매도세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의 극적인 상승을 바라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JYP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 4분기는 더 성숙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이브와 JYP 엔터테인먼트 좋게 본다라고 콕 집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BTS가 한강에서 조깅을 하면서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모르는 뉴스까지 전해주셨습니다. 4개 포인트 종목 가운데 오늘 어떤 종목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셨는지 보니까 LNC 바이오네요. 네, 제가 적어도 그 이제 대본을 쓰고 있을 때는요 상한가에 가지 않았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상한가에 좀 가는 모습들은 좀 보여줬죠. 제가 시청자분께 LNC 바이오 꼭 관심 종목을 좀 넣어놓고요. 네, 음봉에서 좀 모아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생각보다 한국에 와서 그 미용 시술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봤더니 그래서 관련되어서 통역사를 이제 채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 볼륨 자체가 커진다는 부분에 일단은 제가 그 가산점을 좀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리쥬란 대비해가지고 이제 효용 그 기간이 오래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NC 바이오는 지금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음봉에서 꾸준하게 모아 나간다라면은 분명 좋은 성과가 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탑픽 종목은 상한가에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NC 바이오라고 시청자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마리서치의 길을 갈 수 있는 LNC 바이오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참고로 7월 28일에 제가 투자텔미에서 한양증권 오봉영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전해드리면서 LNC 바이오 소개해드렸다는 점 제가 깨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지인베스트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